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스태킹. 쥐어짜는 거의 끝판이죠, 이제. 그러니까 쥐어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진짜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효율이 정말 안 좋은. 근데 또 오버피팅 될 수도 있어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기법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등수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써먹으셔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써먹으려면은 예전부터 계속 이제 약간 원기옥 모으듯이 열심히 모으셔야 됩니다.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델의 성능은 진짜 최대화 시킨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더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스태킹 앙상블이고요. 근데 스태킹 앙상블은 파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스태킹은 뭐 테스트 데이터로만 하는 스태킹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드린 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준비한 거는 K폴드에서 보면은 우리 밸리데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걔는 따로 어떻게 평가하고 바로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를 또 모을 거예요. 얘를 또 모아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브 모델인 거죠. 이제 처음에 만든 게 서브 모델인 거고 이제 이거를 모아서 메타 모델에 넣을 입력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또 스태킹은 또 어떻게 하네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스태킹 앙상블이라는 게 뭔가 OOF 앙상블처럼 OOF 앙상블은 K폴드에서 뭐 각 폴드마다 나온 걸 가지고 평균을 내요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태킹 앙상블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태킹 앙상블이라는 게 그냥 결국에는 모델을 여러 개 스태킹 막 쌓아가지고 메타 모델에 넣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살짝 그 혼돈이 왔던 게 내가 알고 있던 게 스태킹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파생형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쓸 줄 아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다른 파생형은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면은 쉽게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K 같은 데만 해도 그 코드가 쌓여 있으니까요. 거기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존 했던 건 이거죠. 기존 했던 거는 그냥 뭐 폴드 5개라고 하면은 n-1개를 그냥 학습으로 썼고 4개를 하나는 검증으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추론을 해가지고 이제 확률 값을 모아서 평균을 냈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밸리데이션도 이제 뽑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왜 밸리데이션만 쓰는데요? 라고 하냐면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쓰려고 하면은 트레인 전체에 대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트레인 전체에 대해서 그냥 넣어버리면은 1, 2, 3, 4에 대한 값들은 뭔가 잘 예측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개로 학습을 했으니까. 근데 폴드 5번째는 언씬 데이터니까 1, 2, 3, 4보다는 뭐 잘 예측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노이즈가 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폴드로 쓰던 것만 다 예측을 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모은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게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걸 5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첫 번째 이제 거기에서 폴드 5번을 제가 밸리드로 써서 그냥 검증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얘도 결과를 낸 거를 따로 모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ew x 5번째 폴드니까 그게 될 거고 얘가 뭐 폴드 4번째 거면은 new x 4가 될 거고 new x 3, new x 2, new x 1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새로운 x가 될 거예요. 얘를 합치면 컨캣 엑시스 0이면은 행으로 붙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어차피 라벨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이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이게 이제 OOF 앙상블 한 번 했을 때 나오는 모델 하나 다 돌렸을 때 나오는 게 벡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X에 대한 벡터 하나가. 그럼 얘를 왕창 모으면은 모델 스태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데이터셋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약간 이거 개념이 좀 생소할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내가 폴드 5개로 쪼갰다고 하면은 4개는 학습으로 쓰고 하나는 검증으로 쓰고 그냥 검증 스코어만 잰 다음에 바로 그냥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검증 스코어만 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얘도 모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모으는데 이게 결국에는 폴드 다섯 번을 다 1, 2, 3, 4, 5 폴드를 다 검증을 하면서 모을 테니까 얘가 이제 어떤 벡터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트레인셋에 대한. 그러니까 트레인이라기보다 이 원래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어떤 벡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또 서로 다른 모델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얘가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 하는 거였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출해도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크로스 베리데이션 내려갔고요. 그래도 뭐 이거는 뭔가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나름 대충 만들었지만 만든 게 그래도 꽤 쓸모 있는 변수였다라는 판단도 들고,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제출한 게 0.85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아니면은 이제 새로 만든 게 변수 표현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델을 좀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모델을 4개밖에 안 모았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거라서 4개밖에 안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앙상블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잘하는 애들을 가지고 모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앙상블을 할 때 항상 되는 그 뭔가 이제 말씀드리는 예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전교 1등이 있고 전교 1, 2, 3등이 1등 있고 2, 3, 4등이 있다고 해볼게요. 2, 3, 4등은 어떻게 해도 1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총점에서. 근데 1등 혼자 하는 거랑 2, 3, 4등이 합쳐서 문제 푸는 걸 하면은 2, 3, 4가 이기겠죠. 왜 그러냐면 2, 3, 4가 서로 잘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애들을 묶어서 앙상블을 해야 더 좋아진다는 거지. 이제 뭐 하나가 성능이 좀 떨어지면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없으니까 저는 다 모를 수 있겠지만 약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애들을 섞어야 그 최종 결과가 좋다. 약간 이런 거고. 제가 준비한 애들이 뭐 튜닝도 안 되어 있고 정말 그냥 약간 좀 간단하게 만든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엔 성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일단 그 부분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데이터가 좀 적지 않았나, 피처가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 하나라기보다 이제 아까 그 OF 앙상블 프로세스를 한 번 돌렸을 때는 이렇게 X 벡터 하나가 나올 거예요. 트레인에 대한 벡터 하나 나올 거고, 얘를 엄청나게 많이 모으면은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막 컬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거죠. 모델 하나당 컬럼이 하나씩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이제 얘를 X로 쓰는 거고, 원래 라벨 값은 있잖아요. 원래 라벨 값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테스트도 똑같이 모아야 돼요. 테스트는 어차피 언신이기 때문에 걔는 통째로 넣고 걔는 평균 치시면 됩니다. 평균. 좀 이따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그냥 뉴 트레인과 뉴 테스트가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면은 그냥 데이터셋에서 뭐 쪼개가지고 학습하고 검증하고 했었고, 이제 테스트, 이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테스트를 넣어서 뭔가 또 얘를 모아서 평균을 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 만든 그 전 서브 모델들의 뭔가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이제 걔를 가지고 뭐 동일한 프로세스로 OF 앙상블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가셨을까요? 혹시 이해 안 가신 분?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어려우실 수는 있어가지고 일단 생소한 거잖아요. 뭔가 어떤 모델들의 출력을 모아가지고 다음 모델에 입력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태킹 앙상블에 대해서 좀 말이 많긴 해요. 말이 많기도 하고 뭐 성능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코드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태킹 앙상블은 수십 개가 맞겠죠. 수십 개의 원 스테이지 모델, 그러니까 서브 모델, 맨 처음 모델들의 결과들을 모아서 투 스테이지 모델로 이제 학습을 해서 결과를 내는 앙상블 방식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결과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지금 이 강의 여기에서 뭔가 많이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아까 그 실습했었던 것들 좀 그 뭔가 약간 더 써먹게 재활용을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코드랑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그 코드와의 차이점은 보면은 아까 얘는 이거 하나만 있었죠? 여기 보면은 제로즈가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얘는 벡터 형태였고 지금 아래는 매트릭스 형태죠. 그거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였는데 얘를 저는 리스트로 만든 거고요. 모델이 4개니까 이거 그냥 4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K폴드, Stratify K폴드 쓴 거 똑같고요. 인덱스에서 뭐 가져온 것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전처리한 것도 똑같았죠. 다 똑같은데 여기서 또 차이점은 이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원래는 모델이 하나였는데 모델 좀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쓰려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CLF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모델 하나를 꺼냈는데 이뉴머레이트가 걸려 있으니까 이 순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면은 첫 번째니까 0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 나올 거고, 랜덤 포레스트는 1이랑 랜덤 포레스트, 뭐 2랑 XG 부스트, 3이랑 LGB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씩 나오는 건데, 그럼 걔네를 그냥 fit 해가지고 학습을 한 뒤에 약간 좀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아까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확률 보면은 첫 번째는 0번 클래스에 대한 확률, 두 번째는 1번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행에 대해서 1번 클래스에 대한 확률만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이 리쉐이프를 왜 해줬냐면은 우리가 좀 이따가 얘를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벡터 놓으면 안 쌓아져요. 벡터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가로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세로로 벡터가, 그러니까 열 벡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약간 열 벡터라고 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쓰지 않으면은 그냥 가로로 쭉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1을 쓰면은 세로로 이렇게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얘를 컬럼처럼 세로로 놓고 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1로 놓은 거고, 이 결과도 벡터로 나올 거예요. 벡터 나오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차원을 맞춰준 거고요. 근데 여기서 가끔 이 마이너스 1 뭐예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리쉐이프 함수에는 보면은 내가 차원을 입력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차원이 제가 차원을 두 개 입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0번째 차원, 이제 1번째 차원 입력한 건데, 그 n개 차원이 있다고 했을 때 n-1개 차원을 내가 입력을 했잖아. 사람이 입력을 했으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1로 놓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계산을 해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1이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계산해 라고 하는 건데,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이게 그 행 개수만큼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벡터나 매트릭스 이제 이렇게 리쉐이프 연산 같은 경우는 그 차원 곱하기 결과가 변환 전과 변환 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x4면은 2 곱하기 4니까 8이잖아요. 변환하고 나서도 몇 개 차원이든 상관없어요. 몇 개 차원이든 곱해서 8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4를 내가 변환을 한 게 8 곱하기 1, 1, 1, 1, 1, 1, 1, 1 해도 된다는 거죠. 결국엔 다 곱하면 1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n개 차원을 내가 리쉐이프를 하고 싶은데 n-1개를 내가 입력해줬으면은 마이너스 1은 알아서 한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미지나 좀 그런 쪽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지나 뭐 시계열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또 어떤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모델 인덱스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위에서 이거를 4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모델마다 담는 통을 하나씩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델 그 순번에 따라서 통에다가 알아서 넣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밸리데이션 인덱스는 아까 제가 그 밸리드 폴드만 예측해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를 다 모으면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면은 밸리데이션 그대로 넣고 넣는 값은 밸리드 인덱스에 대한 행에만 값을 넣는다 인 거고, 쉐이프는 뭐 행 개수만큼 1 이렇게 해서 넣어준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레인을 모은 거예요. 트레인을 모은 건데, 테스트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테스트 그냥 통으로 넣고 그냥 다 걔도 평균 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OF 프레드 모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모델 인덱스만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는 뭐 봤던 거랑 똑같죠. 뭐 위에서는 이게 없었지만, 위에서는 이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그냥 모으시면 돼요. 모으면은 보여드릴게요. 모델을 4개를 하다 보니까 좀 걸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모델을 4개 돌렸으니까 OOF 앙상블 한 4개의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럼 피처는, 그러니까 메타 모델이 사용할 피처는 그 4개겠죠. 뭐 행 개수,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끝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정이 됩니다. 뭐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결과일 거고, 이게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의 결과일 거고,
얘가 XG 부스트, 얘가 라이트 GPM이에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확률이고요. 얘가 그 1, 그러니까 5만 달러 이상 수입 소득이 있을 확률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다 모아서 이제 메타 모델에 그걸로 쓸 겁니다. 테스트도 똑같이 모여 있고요. 이런 식으로. 라벨은 그대로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면은 뉴 트레인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어레이로 돼 있잖아요. 얘는 넘파이 어레이예요. 넘파이 어레이 객체인데 얘는 그 우리가 아까 쓰던 판다스 컨캣이라는 함수로 쓸 수가 없어요. 판다스 컨캣은 판다스 객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넘파이 갖고 있는 컨캐티네이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넘파이 컨캐티네이트를 쓰는데 여기다 이제 리스트를 제가 방금 잘 이쁘게 모아놓은 거 넣어놓으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엑시스 1로 지정해주면은 아까 이쁘게 붙잖아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얘는 매트릭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를 1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벡터라고 했잖아요. 벡터는 엑시스 1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1로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리쉐이프를 해가지고 저 차원에 이쁘게 맞춰준 다음에 여기서 합칠 때 엑시스 1이 이걸 해야 돼서 저렇게 미리 해놓은 거예요. 제가 물론 그냥 벡터로 넣어놓고 제가 얘를 그러니까 벡터로 만약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뭐 AR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벡터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꺼내서 얘를 리쉐이프 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다 하면 가능한데 근데 그러면 코드가 안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앞에서 해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트레인도 이렇게 넣고 라벨도 잠시만요. 네, 라벨은 제가 점수가 이상하게 나온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라벨 써야 됩니다. 라벨. 왜 그러냐면은 이거 찢을 때 아까 제가 랜덤하게 찢었잖아요. 셔플해서 여기서 문제가 나왔었네요. 이거 라벨입니다. 그냥 라벨 쓰시면 됩니다. 이거 라벨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라벨이 아무것도 안 건든 그거잖아요. 쪼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개니까 네, 제가 아래에서 성능이 안 좋다고 했던 게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도 동일하게 뭐 제가 아까 매트릭스 마이너스 1,1로 바꿔놓은 이 친구들 해서 하면은 이제 개수가 잘 맞는다는 걸 볼 수 있죠. 트레인 데이터셋의 개수는 제가 모델 4개 썼으니까 컬럼이 4개인 거고 라벨이 이만큼 있는 거고 테스트도 이렇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5회 방사물 돌리듯이 돌리면 끝납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그냥 스탠더드 스케일링 한 번 더 돌리고 저는 했어요. 근데 이걸 안 돌리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제 사실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new train, new label 넣어줬고 뭐 똑같이 또 stratified 그거 썼고요. 얘는 이번에는 그냥 결과만 내는 거니까 벡터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뭐 아까 train index, validation index 그대로 했고 스케일링 할 때 제가 계속 그랬죠. 트레인 기준으로만 fit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트레인은 fit하고 어차피 바로 트랜스폼 하니까 fit 트랜스폼으로 xtrain 그대로 했고요. 그런 다음에 valid랑 새로운 테스트는 그냥 트랜스폼만 해서 넣습니다. 넣고 이번에도 그냥 메타 모델에서 뭘 쓰던 사실 상관없는데 XGBoost나 LightGBM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뭐 근데 뭐 둘 중에 하나 쓰는 것 같아요. 뭐 주로. 그래서 돌려볼게요. 아까보다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대로 하니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점수가. 0.8536이죠? 스태킹인데 올랐어요. 다행이에요. 네,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쥐어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됐던 거는 여기서 제가 작성하면서 실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새벽에 작성을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태킹을 할 수 있고 성능이 좋아진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조금 보면은 좋지 않다고 적어놨지만 얘를 다시 지울게요. 다시 지우고 결과를 만들 때는 아까 그 위에서
잠시 쳤던 대로 샘플 서미션 파일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가져와서 read CSV 하고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인덱스랑 프레딕션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라벨 값만 넣으시면 됩니다. 라벨 값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죠.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해놔서 이거 주석 풀어주세요. 스태킹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주석 처리해놨었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두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OOF 프레드에는 1 클래스 1일 확률이 들어있는 거니까 얘가 0.5보다 크면은 1인 거고 아니면 0이잖아요. 그래서 0.5보다 크냐고 물어봤을 때 크다고 하면 true가 나올 거고 근데 true는 제가 아까 인티저로 바꾸면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s타입이라는 함수로 인티저로 바꿔주시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0, 1, 0, 1, 0.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저장할 때는 toCSV라는 함수를 써요. 그러니까 data frame toCSV 하고 이제 이거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파일명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 스태킹 submit 이렇게 칠게요. 스태킹 submit인 거고 이 index first는 왜 해주냐면은 index first를 안 해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인덱스가 또 올라와요. 아까 그 리셋 인덱스 할 때 드랍 했던 것처럼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 인덱스 first는 그냥 항상 기본으로 두고 가시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head first도 있어요. header first 이렇게 있는데 header first는 이 컬럼명을 지우는 거거든요. 근데 컬럼명을 지우시면 아마 인식이 안 될 거니까 header first는 그대로 두시고 header first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index first만 놓고 이름만 바꿔주시고 딱 치면은 지금 지금 보면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된 거예요. 이 숫자가 떴으면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셨나요? 제출까지 하고 끝낼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얘를 누르면 뭔가 탭이 나올 거예요. 아웃풋 얘가 없었을 거거든요. 처음에는 생기셨을 건데 얘를 열어보시면은 여기다가 지금 제가 저장한 게 떠요. 근데 얘를 눌러서 다운로드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했잖아요. 이거 생긴 거 확인하시고 세이브 버전 누르시고요. 보면은 얘가 퀵 세이브가 있고 이제 세이브 앤 런 올이 있어요. 얘 커밋 이걸로 세이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커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실행하면서 저장을 해요. 결과를.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있으면 끝날 건데 뭐 보면은 뭐 제 거 기준으로는 한 2분이면 다 됐네요. 2분만 기다리면 아마 다 저장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대회 페이지에서 노트북스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Your Work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누르시면은 여기 버전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켜놓으세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뭔가 덜 된 것 같잖아요. 이대로 두면은 알아서 그 완료됐을 때 새로 고침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방금 전 페이지처럼 뭐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거고요.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기다리는 동안 우리 오늘 배웠던 거 한번 그 이론 자료 보면서 살짝 정리하고 코드도 쑥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배웠던 게 처음에 사이클론 기반 분류 모델 배웠었죠.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원래 선형 회귀에서 쓰던 그 연속형 변수를 예측하던 선형 회귀 공식에다가 이제 오즈라고 하는 뭔가 확률 개념을 집어넣는데 얘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로그를 취해가지고 확률처럼 0부터 1 사이로 바운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을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왼쪽처럼 수식이 이쁘지가 않아서 오른쪽으로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보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얘의 특징으로는 선형회귀 함수에서 그 알고리즘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선형회귀랑 동일하게 웨이트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중치 저 W 값이죠. 웨이트 아니면 코에피션트도 볼 수 있고, 뭐 B 옆에 붙어 있는 B 바이어스, 인터셉트라고 부르는 편향이나 이제 그 절편값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배웠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뭐 클래스 사이의 간격을 최대화하는 데이터 포인트,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를 찾아서 그의 수직인 어떤 결정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이었었고요.
그러면은 이 마진을 왜 최대화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구조적 위험 최소화를 이야기하시면 되고, 관찰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오차 최소화를 일반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마진을 최대화하는데 딱 이쁘게 잘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코스트, 어느 정도 내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소프트 마진을 만들어서 오차, 그러니까 약간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결정 경계를 만들어내는데, 또 이게 저차원에서 잘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선형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고차원으로 보내면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차원에서 고차원 매핑을 시키고 고차원에서 내적을 하고 다시 저차원을 내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커널 함수라고 하는 어떤 매핑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저차원에서도 연산했지만 고차원에서 연산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내는 커널 트릭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또 리니어, 폴리, RBF, 하이퍼탄젠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커널 함수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트리 계열도 배웠었죠. 트리 계열은 이제 if then else처럼 뭔가 약간 사람이 생각하듯이 하는 그런 게 있었고, 한번 내가 딱 분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 거에서 봤을 때 이전에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해서 되돌리지 않는 그냥 그리디한 알고리즘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특정 값으로 분기를 하기 때문에 축에 직교하는 분기점이 생긴다, 그런 거랑, 분기를 하는 그럼 값의 기준은 뭔데 라고 하면은 정보 이론에 있는 이제 정보량에 따라서 값을 선택을 하고 트리를 분기시킨다. 근데 이제 그 분기하는 정보량을 계산할 때는 진위계수라는 게 있고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살짝 빠뜨렸네요. 진위계수랑 엔트로피 중에 어떤 게 좋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게 좋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는 진위계수가 좋은데 어떤 조건에서는 엔트로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클론 기본 값으로는 엔트로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진인가요? 찾아봐야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가 너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루닝, 가지치기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사이클론에서는 그거를 뭐 맥스 뎁스나 아니면은 뭐 이제 리프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샘플의 개수나 뭐 샘플의 최대 개수, 최소 개수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가 있었고, 이런 트리들을 많이 모으면은 포레스트를 만들어서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단지 그냥 트리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도 샘플링을 하고 컬럼도 샘플링을 해서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배깅 앙상블을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빠르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부스팅 트리 알고리즘이죠. 부스팅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들을 순서대로 만드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트리가 잘 못 맞췄던 애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음 트리에서 좀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트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얘네를 결국엔 또 앙상블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XG 부스터라고 하는 게 과적합 규제 기능이나 뭐 프루닝 기능이나 뭐 교차 검증. 근데 사실 XG 부스터가 일단 성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XG 부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얼리 스타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있어서 뭔가 자동화라던가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걸어놨을 때 알아서 멈추니까 그런 거 좀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XG 부스터의 특징으로는 대칭 트리 형성한다는 게 있죠. 그래서 좀 느려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약간 그라디언트 부스팅 트리보다는 빠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라이트 GBM이고, XG 부스트의 장점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볍고 빠르다. 가볍다라고 하는 건 메모리를 좀 적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학습 성능도 더 낮다고 하는데 안 좋은 경우 당연히 있겠죠.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얘가 좀 더 빠른 이유는 리프 중심 트리 분할 방식이라서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적으면. 데이터가 많으면은 뭐 어떤 걸 써도 다 좋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배웠었는데, K-폴드는 약간 이런 거죠. 원래는 트레인과 밸리드로 한 번씩만 쪼갰었는데, 과연 이 밸리드가 한 번만 보는 게 잘 검증이 된 걸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거고, 이제 얘를 K개의 폴드로 쪼갠 다음에 K-1개로는 학습을 하고 하나로는 이제 검증을 하는데, 얘를 돌려가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라고 해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검증 폴드에 있는 그 검증 스코어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서 이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평가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각 폴드마다 생성된 그 모델들, 그러니까 K-폴드면은 K개의 모델이 생길 건데, 그 K개의 모델들을 그냥 학습만 하고 검증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트레인을 넣어서 결과를 낸 다음에 이 결과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면은 K개의 모델을 앙상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아웃 오브 폴드 앙상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웃 오브 폴드 앙상블을 했는데,
뭔가 모델을 더 만들지 않고도 기존 모델의 성능을 더 올릴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투 레벨 스태킹이죠. 투 레벨 스태킹이고, 이제 얘는 그 원 스테이지에서는 서브 모델이라고 하죠. 뭐 우리가 그 전에 방금 전 단계 설명했던 OOF 앙상블의 결과들을 OOF 앙상블 했던 거를 첫 번째로 했던 거를 서브 모델이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모델들의 결과를 모으는데 결과를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 폴드에 대해서 모아서 새로운 트레인 X를 만들고 테스트는 또 통째로 넣어가지고 결과를 모아서 평균을 내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그 다음 투 스테이지 메타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결과를 쥐어짜는, 하지만 가성비는 떨어지는, 그래서 대회 맨 마지막에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커밋했던 거 봐야겠죠. 지금 딱 보면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면 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뭔가 네, 이렇게 이쁘게 딱 해서 결과가 딱 나왔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아웃풋 탭 이걸 누르셔도 되고 아래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서밋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내 노트북은 이건 거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써 있는데 그냥 서밋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My Submissions라고 해서 볼 수 있고요. 오, 저 올랐어요. 제가 한 거 0.86인가밖에 안 나와가지고 뭐지? 아무리 대충 했어도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랬었는데 뭐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셨나요? 0.87, 뭐 86 이렇게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조금 오늘이 아니죠. 생각해보면은 1주차 것도 있었고, 이제 수빈님 EDA 했던 것도 있었고, 이제 태진님 피처 엔지니어링이랑 뭔가 좀 데이터를 좀 전처리하는 쪽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사실은 앞쪽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잘하기가 어렵고, 신경 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약간 거의 얹어놓은 밥상에 거의 숟가락 얹어서 그냥 거의 따락 해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도 일단은 많이 배우신 거예요. 진짜 이게 하루 만에 배울 만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데 충분히 연습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그냥 다 따라 쳐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쳐보시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그러니까 아니죠. 3주가 아니네요. 거의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머신러닝에 이제 입문하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입문을 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정말 베스트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알고리즘, 뭐 어떤 분들은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대학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시려고 하시는 목표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글에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코멘트라고 있거든요. 여기다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 이해 안 가요라고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뭐 나중에 또 커뮤니티 행사나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뵈면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